생특집 페리소설 야간 비행 두 번째 끝없는 전투. 파타고니아와 칠레와 파라과이 노선의 우편 비행기 석대가 남쪽과 북쪽, 서쪽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자정 무렵에 유럽 노선 비행기를 출발시키기 위해 이 세 비행기가 싣고 오는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 조종사는 화물선과도 같은 무거운 비행기 안에 앉아서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농부들처럼 대도시를 향해 천천히 내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평온한 하늘을, 때로는 천둥과 번개치는 하늘을 뚫고서 어둠 속을 비행하여 오는 것입니다. 전체의 항공 노선을 책임지고 있는 리비에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비행장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석대의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리비에르는 1분 간격으로 전달되는 전신문의 내용을 보고 조종사들을 절박한 운명에서 구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부하 승무원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도달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직원이 무선 전신국에서 받은 전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칠레선 우편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불빛을 보았다는 전신을 보냈습니다. 알았네. 리비에르는 이제 곧 그 비행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밤이 비행기 한 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의 신비로 가득 찬 바다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뒤흔들고 있던 배를 기슭으로 넘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에는 밤이 다른 두 대의 비행기도 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날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피로에 지친 조종사들은 자러 갈 것이고 조종석에는 새로운 승무원들이 교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비에르에게 휴식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노선 우편기에 일이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영원히 휴식이 오지 않는 걸까?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비행기들이 도착했다고 해서 전투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평화시대가 열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건 단지 앞으로 걸어야 할 1000걸음 중에서 한 걸음을 내딘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걸어야 할 수많은 발걸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리비에르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두 팔에 힘을 주어 아주 무거운 짐을 쳐들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휴식도 희망도 없는 노력이라는 큰 짐 말입니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자신의 행동에서 마음의 양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늙어가는 것입니다. 리비에르는 자신이 지쳐있는 것은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문제들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항상 멀리 해왔던 편안함이라고 이름한 것들이 덩어리를 지어 마치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슬픈 소리를 내며 밀려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단 말인가? 그는 인간의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늙어서 여가가 생길 때 하겠다고 언제나 미뤄왔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여가를 가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종말이 오면
마음속으로 그리던 그 행복한 평온함을 얻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나 그에게 아직 평안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전투에서 승리란 것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편 비행기들이 모두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말입니다. 리비에르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늙은 공장장 루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루루는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일에 모든 힘을 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루루는 밤 10시나 자정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에게 있어 집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기분을 새롭게 바꾸어줄 도피처도 또한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너무 단단히 박혀 있어서 애를 먹었지만 기어코 뽑아냈지요. 리비에르를 보자 루루는 푸르스름한 프로펠러를 가리켰습니다. 그런 루루에게 리비에르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프로펠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직업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공장에다 말해서 이 부품들을 더 헐겁게 박으라고 하게. 리비에르는 나사를 조였던 곳을 손으로 만져본 후 루루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살을 보고 있자니 재미있는 질문이 떠올라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루루, 자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나? 사랑이라고요? 아이고, 지사장님, 아시다시피. 하긴 자네도 나하고 다를 게 없겠군. 그럴 시간이 없었지. 그렇죠 뭐. 그럴 여유가 없었죠. 리비에르는 그 대답 속에 슬픈 느낌이 담겨 있는지 알기 위해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루는 널빤지를 잘 다듬어 놓고는 자,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해하는 목수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다 된 거지 하고 리비에르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피로에서 오는 그 모든 서글픈 생각을 떨쳐버리고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칠레 우편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